저희는 이동 약자를 위한 무장애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LBS테크 대표 이시환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2017년에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시각장애인부터 일단 시작을 했는데, 원래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대부분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동약자를 전체로 한번 이동권 개선을 좀 해보자 라는 게 프로젝트 목표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가장 니치 마켓이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동권에 관련된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가까이 또 동생이 또 시각장애가 좀 있어서 그게 아무래도 좀 계기가 돼서 이제 그런 걸 목표로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보행약자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시각에서 지체장애인, 그리고 지체장애인에서 이제 배송 로봇까지 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메인 비즈니스 뭐냐면, 배송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 업체들이 보시게 되면 실내에서 실외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실외로 나오려고 했더니 일반 건물 안에 있을 때랑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일반 도로는 2차선, 3차선 이런 것밖에 없는데 보행로는 똑같지 않거든요. 같은 도로 상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도로 위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상황들, 그런 것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지금은 메인 프로젝트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도시의 주소 체계로는 배송 로봇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회사가 뭐 47번지, 경기도로 47번지라고 하는 거는 정보는 아는데, 보행로를 약자 입장이나 로봇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들어가려면 입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여기는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여기는 폭이 좁아서 못 들어갔는데, 그런 정보를 다루는 걸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공간을 설정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데이터를 일자적으로 가공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서 드린다. 그래서 그게 메인 수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입구 정보를 장애인들에게 주는 게 규제 대상이에요. 불법이라는 거죠.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이거 입구 정보를 주는 건 개인정보 누출이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라고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9년에 규제센터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어떤 면에 입구가 있는 걸 아는 것만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 입구가 여기 있고 입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나는 알려주고, 그걸 알려줘야 건물에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제 특례를 받았고, 규제 특례 받은 업체 중에 진짜 규제가 바뀐 케이스가 저희가 거의 처음이거든요. 지자체까지 내려가진 않았지만 실제로 법령으로는 장애인들에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하다까지가 지금 이제 법령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동생 얘기를 좀 하면 엄청 핸드폰을 잘 써요. 쓰면서 막 소리로 막 듣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핸드폰을 잘 쓰나. 근데 하는 말이, 인터넷으로 보는 거는 괜찮은데 어디를 가면 눈앞에 있는 건물이 뭔지는 잘 모른대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택시를 내렸는데 여기가 집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한참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주는 이 현장의 정보가 되게 약하구나. 근데 핸드폰으로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고 누르면, 아 여기는 어떤 방향입니다, 어떤 건물입니다, 지금 건물 입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집을 찾으면 집은 시계 5시 방향에 200m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만 알려주는 걸로 실제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때 그게 공공연금 위치 정보나 공간 정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괜찮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산업부에서 장관상을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관상 받은 끼리 왕중왕전이라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1등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쓰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소리로 또는 진동으로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에게는 이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렵고 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순하고 약간 이런 게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 차린 지 거의 한 1년 만에 받은 대통령상이어서 고민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요? 제가 좀 매장을 좀 많이 하고는 싶었는데
베트남도 코로나 때 굉장히 이렇게 폐쇄 정책이었어요. 이거 못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장애인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시범으로 몇 개 보여드렸을 때 너무 괜찮아 하셨고, 한국은 카페밖에 못 했거든요. 저희는 카페 시스템만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베트남은 미용실이 들어오고 피트니스도 들어오고 막 식당도 들어오고 막 너무 다양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들어와서 우리도 안 해봤는데 이거를 한다고? 근데 오히려 훨씬 더 활발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구나. 정책은 조금 느리지만 결론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스마트폰을 엄청 잘 씁니다. 이런 어떤 갭은 있긴 하지만 그 현장에서의 좀 나오다 보니 이런 것들을 보완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오히려 점자는 몰라도 스마트폰은 잘 쓰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또 그런 식으로도 흘러가서 이게 지역적인 다양성이 좀 있구나라는 또 생각도 하고, 베트남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많이 발달하고 규제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 이제 그런 나라는 오히려 없으니까 테스트도 확 한번 해보고, 베트남도 4.0 스마트시티 준비하고 있어서 자기들 정책을 좀 수반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좀 해보자. 그래서 저희 올해는 매장 100개랑 지금 계약을 했거든요. 일단은 이제 MWC를 갔던 이유는 스페인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조금 사업을 꽤 크게 하더라고요. 그 조직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확대된 사업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에 버튼을 누르면 소리 나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게 원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만들면 경로가 생성이 되고 경로 위에 있었던 신호등을 켜면 되는, 그거를 이제 보여주러 나갔고요. 모바일로 한다고 시도는 해보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호등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이 누르면 다 켜집니다. 내가 가는 곳만 켜고 싶다 그래서 켜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그런 횡단보도 체계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 거를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고 확대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 만들었고요. 나중에는 건너갈 때 저희가 만든 신호체계에 배송 로봇도 넣으면 배송 로봇도 신호등이랑 좀 통신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일단 그런 체계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